저 믿지 마세요. 지금은 몇 곳 안 남았죠. 딴짓 할 때도, 그러니까 쉴 때도 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력 컨텐츠는 인터뷰고요. 저도 유튜버? 그냥 뭐 유튜버. 네. 저희 회사 대표도 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뭐 영업활동이나 일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만들었지만 대표가 제가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키워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회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면 회사에 대한 짝사랑을 버려야 된다. 아마 그 동기들이 싹 입사해가지고 한 5, 6년 차 되면 아 맞다, 쟤는 부장까지는 갈 거야, 국장까지는 갈 거야,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영 그렇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니다라고 딱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는 또 뭔가 길을 찾아야겠죠. 이자 때문에 뺏길 수 있어요. 내가 평소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면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의 하락, 상승에 따라서 뺏기는 거는 내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더 사거나 아니면 그 가격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방 거 싹 팔아서 서울로 진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기지 않고 장기로 간다면 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영끌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영끌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영끌이 이루어지냐면 전세를 껴요. 전세가 예를 들어 60% 끼잖아요. 그럼 40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후순위를 받습니다. 후순위를 15%에서 20%를 얹어요. 그럼 80%가 되죠. 나머지 20%를 내가 직장인이면 신용을 얹어요. 10을. 나머지 10%는 부모님한테 빌려오는 형태, 아니면 사내 대출을 받는 형태. 지금 할 수 있는 영끌 세팅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팅을 지금 수도권에 한다, 서울에 이 세팅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한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아까 제가 뺏기는 요인 중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거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캐시플로우가 적어질 생애 주기에 있다면 그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하는데 실패했다면 그거만큼 자산을 디레버리징을 해놔야겠죠. 좀 더 어린 구간으로 오게 되면, 어린 사람들은 급하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200만이라 그러면 2,600만이 서울 수도권, 경기도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월세를 살아요. 월세를 살면서 남은 현금 자산, 그걸로 지방을 사는 거예요. 갭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이 빠질 때,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진입이 되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격차가 줄어들면 조금 더 수도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2, 30만 도시에서 했는데 50만 사이즈 도시들이 좀 하락해. 그럼 50만으로 갈아타고, 50만 도시들에서 내가 50만 일군 투자를 했는데 100만이 하락해. 그러면 100만으로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전진해오는,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테란이 하는, 가서 시즈 모드 받고 그 아마 남자분들은 이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털에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진해오는 방식을 쓰는 게 젊다면, 왜냐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그럼 내가 1년에 2천씩 모은다 그래도 2년 지나면 얼마죠? 4천은 모은단 말이에요. 1억 4천 갭으로 갈 수 있는 어딘가를 노릴 수 있죠. 그 전에 5천 갭으로 시작했지만 1억 4천 갭으로 좀 하락지에 전세가 매매가 붙은 대로 진입을 갈 수 있잖아요. 어디 공급을 때려 맞아가지고 전세가 훅 빠졌다가 거기가 채워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는 하락하던 매매가 유지되던 뭐 그런 지역, 거기로 가고 갭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임금해서 모은 돈, 그걸 합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30대라면 쓸 수 있다. 아직은 남았다. 빌라 나름이죠. 지방에서 끌고 올라오는 방식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평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 안에서 수직적인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수도권 안에서 수직적으로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전세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서울이 규제 지역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굴러오는 거는 2년 보유만 하면은 일반 세율로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빌라에 대한 부분은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의 경기도 다 이제 묶였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이 세로축에 깊이를 파서 올라오는 방식이 지금은 이 정책 때문에 쉽지 않고 저평가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정책이 풀렸을 때 이 세로축에서의 접근 용이성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서울 핵심지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GTX 같은 것이 외부로 이제 계속 뽑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거 여건은 좋아지지만 그런 거죠. 계속 GTX가 핵심지로 꽂힐수록 주거는 분산을 할 수 있지만 노는 거는 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곡이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우리 마곡에서 만나자, 중간이니까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홍대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여의도에서 만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더 핵심지가 될 거고, 심지어 그 핵심지로 접근하는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이제 핵심지로 집결하게 되는 효과는 교통이 개발되기 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생각이 있죠. 믿지 마세요. 근데 저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 풀어준다,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전세가 이하로 빠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플랜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플랜을 예를 들어 전세가 매매가로 한다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이제 플랜을 잡아야겠죠. 내가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빠진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아니면 더 사야 되나? 뭐 이거에 대한 것들은 각자 그 자금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지 주택을 갖고 있는지 다주택인지 무주택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블로거 중에 유나바머님이라고, 유나바머, 그분 수업을 들었었고 2015년에 들었을 거예요. 그분 3기인가 4기인가 제가 그렇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실이라는 앱이 있어요.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자산 구성이 90%가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5%가 달러, 5% 현금인데 그때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용 자금 중에 한 2억 정도를 주식을 샀었어요. 그때 사고 싶었던 거 몇 개를 샀죠. 많이 올랐어요. 그 전까지 너무 잘 나가서 부러웠지만 속이 아팠었는데 못 샀던 걸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한 50% 정도 오르더라고요. 쇼크가 온다면 나의 유동자산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겠지만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진짜 약간 사이비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무의식이 단련돼 있다. 자연스러운 상태. 그냥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다 깨서도 주가 생각을 한대요. 꿈도 그걸 꾸고. 유튜브만으로 돈을 번 분들도 잘 때도 유튜브 생각을 하고 깨서도 유튜브 아이템을 생각하고 꿈속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찍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하는 분들도 자나 깨나 부동산 생각을 해요. 뭘로 벌었든 그 사람은 무의식까지도 그거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본값이 만약에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가 연애에 가 있다. 그러면 좀 어렵죠. 내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게임에 가 있다. 근데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면 어렵죠. 그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 자나 깨나 그걸 생각을 하고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사람이 퍼포먼스도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프트 랜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떴다가 깔끔하게 이제 그냥 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차 사람들한테 천천히 잊혀져 가지고 애한테 야 봐봐라, 아빠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 옛날에 인터뷰도 했어, 아빠 옛날에 TV도 나왔었어,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